이미 이것이 한국 세관에 통관이 되기 전부터 이거 들어가니까 챙겨줘야 된다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범죄 혐의자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가정 1을 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택시까지 태워줬다고 진술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들어올 때 이미 이것은 물건이 무엇인지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패스시켜줘야 될 만큼 뭔가 작업이 됐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의심을 하는 대목은 기자의 촉을 최대한 발휘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이 의문의 마지막 지점은 용산이다. 최초의 출발지가 뭐냐? 세관에 들어왔을 때 그 마약이 통과되는 그 시점이겠느냐? 아니면 그 이전의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특검 수사든 이런 걸 통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느냐? 왜 용산은 나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가정의 가정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실제로 네. 범죄 행위로 조직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이종호 선배가 이종호 전 대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대통령 부부를 결혼시켜줬다. 예. 거기서 제가 들었던 것은 우리가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어떤 이너서클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너서클이 보면은 산부도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혹시 그 서클 중에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이제 드는 아니, 거죠. 실제 일부 유튜브라든지 그 분석가들은 이게 그냥 그 세관 공무원의 로비를 받고 이제 언급결에 로비를 하니까 우리 정권에 충성하는 괜찮은 사람들이래. 그리고 우리 정권 엄청난 부담되잖아. 알려지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해서 김건희한테 갔거나 아니면 경찰청 수뇌부한테 갔거나 뭐. 근데 윤희근을 뛰어넘는 거니까 이제 윤희근 윗선인 거죠. 윤희근은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했고 보도자료 내라 그랬는데 홍보도 잘해라 했는데 윤희근이 패싱된 거니까 그 윗선이어서 제가 이제 윗선이면 이상민, 한독수, 윤석열, 김건희밖에 없으니까 이야기한 거였던 건데 그 일부 유튜브나 호사가들 또는 분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한국의 이 정도 급이면 이렇게 대규모 급이고 그다음에 뭐 도마 속에도 숨기고 들어오고 엄청난 대규모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마약 카르텔 협조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세관 공무원은 그중에 일부이고 그게 뭐 용산하고도 직접 연관되는 거 아니냐. 마약 이권 워낙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게 2천억이 넘는 규모라겠잖아요.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주장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망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무속 비리 비선 세력이고 정치검찰 독재 세력인 건 맞지만 그리고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세력 맞지만 마약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까지 들어가 있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지금 그러니까 이 발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용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 중에서 이런 범죄 집단과 연계가 돼 있는 사람이 용산을 이용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다 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이 아주 단순한 자체적인 관세청의 착오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도무지 납득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 보니까 실제로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좀 전에 안진걸 소장은 뭐 호사가들이 또는 일부 유튜버라고 얘기하지만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런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취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사안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추적해 갈 때 그 이면의 진실이라는 것을 파고 들어가면 그 첫 출발 지점이 무엇인지도 정말로 궁금해지고 이것을 좀 확장 해석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만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집단과 연계가 돼 있다. 그럼 국정 운영은 사실상 뒷전이고 모르겠다. 이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정 뭐 조병록 영무관이라든가 대통령실 사람들이 이용당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심각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인 게 이것까지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답니까? 우리가 최상병 순직 이후에 일어났던 이것과 마약 사건 관련된 수사 조작 의혹 이게 이제 전부입니까?
드러난 게 이 두 가지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몇 가지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갈 그럼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평 고속도로 최재형 목사가 언더커버 취재를 하고 그러나 그것을 폭로하기에 얼마나 주저를 했냐면요. 1년을 망설였어요. 여기 계신 김기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고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걸 아니까 이상하게 용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요. 안진걸이나 백운종 같은 사람 고발 안 하고요. 최재형, 김기현만 집중적으로 고발합니다. 가장 이 정권의 문제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 네. 그걸 잘 폭로한 사람들만 집중 타격하고 있잖아요. 네. 음해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사안에 근접한 사람들이 지금 네. 집중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알려지는 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죠. 최재형 목사님도 그거 보고 폭로하기로 한 거거든요. 야, 진짜 나라 망했구나. 근데 얼마나 이 집단이 요사스럽냐면요. 최재형 목사한테 이 김건희 씨가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 민주당 전 군수가 종점병 요청한 거예요. 그 군수님이 정동군 전 양평 군수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강득고님하고 현장에서 김건희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6번 국도로 수십 년을 노력해서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55% 노선을 틀고 2천억이 더 드는 공사 그래서 예탈 다시 해야 되는 안을로 내가 제안했다라고 김건희가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분이 분노로 기자회견장에 오셨어요. 직접. 네. 그래놓고 그게 수요일날 기자회견인데 토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네,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애청자들께 모르는 분들 있어서 알려드리고 예. 싶어요. 그분이 얼마나 물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비하는 하진 예. 않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동경 군수가 최재형 목사한테 왜 사할 양평고속도로 종점병행이냐 이건 못하겠어야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속았다 그러면서 그것은 민주당 군수가 요청한 거라는 거짓말을 대놓고 해버려요. 네. 얼마나 놀라셨을까. 요사스러운 사람입니까?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